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졌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서 지금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지금 불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 또는 저같이 이제 강의, 교육적 활동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행업, 그다음에 식당 등등 사회 곳곳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크게 시대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통상적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라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HRD 실무를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 거기 제 글을 지금 하나 썼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안 보시죠?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부분은요, 언택트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함으로써 HRD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지금 시점이 이제 8월 말이죠. 조만간 한 10월부터는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인사 쪽 입장에서는 되게 큰 혁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HRD 담당자도 실무 차원에서 내년도 이후를 고민한다면,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 시대적인 화두고요. 그런 관점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인지 육성 체계에 대한 고민, 그런 요구사항들이 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민낯을 얘기한다면,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의 인지 육성 체계 수립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로 대면 교육이 불가한 그런 상황적인 발생이 됐고요. 따라서 대면 교육도 해야 되고 대면 교육이 안 될 때를 또 대비한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회사에서, 조직에서 HRD 실무를 맡고 있는 분, HRD 실무 부서 입장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면 교육만 해도 쉽지 않은 판에 비대면적인 교육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육성체계 수립한다. 무척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한 인지 육성체계 수립, 이런 화두를 갖고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부터는 언택트 시대에 도래에 따르는 HR 담당자한테 필요한 실무들 관련된 글을 연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언택트 시대의 인지 육성 체계 수립 관점에서 첫 번째,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우리 일 처리 내용을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 환경 변화 필요해서 지금부터 버려야 될 것, 하면 안 될 것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가장 손쉬운 변화에 적응 또는 변화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HRD 실무자 입장에서 꼭 버려야 될 것, 이거를 찾아서 하나 둘씩 없애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우리들은 HRD 실무자 머릿속에는, 또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또는 회사 경영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기획 돈 쓰는 거 교육 참가자 많이 집어넣어.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가 많으면 좋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교육 훈련비가 나가는데 교육 인원이 적어요. 굳이 꼭 해야 돼? 인원 갖고 해야 돼? 인원이 적은데 꼭 대면 교육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선입견들을 그냥 갖고 있었죠.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이상은 이와 같은 그 관점은 선입견은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예산에 교육훈련비로, 특히 지금 이제 뭐 불황일 거고요. 교육훈련비가 이제는 뭐 동결 내지는 감축 내기는 또는 뭐 제로 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대면 교육에 대해서 기왕이면 많이 집어넣어. 교육 참가자 많이 늘려. 뭐 엄선하지 마. 또는 교육 인원이 꼭 적은데 해야 돼? 근데 외부 교육 보내면 안 돼?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그 대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뭐 가볍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는 본질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질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왜 집합교육을 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사람 참여를 위해서일까요? 회사에 이런 부분의 제도가 있을 겁니다. 교육시간 이수제도 또는 교육학점 이수제도. 그러니까 차기 승급을 위해서는 현 직급 동안에, 현 직급에 머무는 동안에 특정한 학점 또는 교육시간을 채워야 된다. 1년에 몇 시간. 그런데 그것도 세분화적으로 꼭 해야 되는 필수교육 또는 선택교육. 이런 식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한 해 동안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제도화시킨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그 교육 부분은 온라인 교육, 뭐 독서통신 교육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집합교육도 사내교육, 외부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그 종류 중에서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데요. 본사에서 교육주管부서에서 교육과정 사내 집합교육을 개설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의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사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네? 기왕이면 나도 받고 싶어. 이런 니드가 많겠지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집합교육, 대면교육에 있어서는 회사 내부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참석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은 이와 같은 대면교육이 없으면 그와 같은 교육 니드를 수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 본다면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필요한 교육인데 가령 승진자 교육,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이와 같은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이 적정한 대상 인원이 적어요. 가령 뭐 6명 미만이다. 자,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 조직에서는 이와 같은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부분에 몇 명 이상이 될 경우 집합교육으로 승인을 봐서 개설이 됐을까요? 몇 명이 되면은 개설을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인원수가 몇 명이면 하고 몇 명이면 교육을 개설 안 한다. 이와 같은 것이 맞을까요?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은 언택트 시대에서는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 이론수는 교육과정 개설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다는 교육 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적정한 대상자가 누구인가? 꼭 필요한 대상자가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개설이 돼야 됩니다. 대면 교육이든 뭐 비대면이든. 예, 언택트 시대가 된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교육을 한다? 근데 인원은 한정돼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엄선된 교육 인원이 적으면 대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해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않다? 인원이 많다? 그럼 이제 대면 교육 못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대면 교육 안 되면 안 할 거냐? 그럴 때는 비대면 교육 방법을 이제는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하나 더 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면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인원수, 그 교육 훈련비를 감안을 해서 안 한 부분이 많다면
이거마저도 안 한다면 언택트 시대에서는 대면 교육은 전혀 이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기왕이면 문화를 넓혀서 대면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 참가 인원은 엄선하다 보면은 그 인원은 적을 거고요. 따라서 적은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교육 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방법, 효과에 관련되는 내용의 요인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효과, 거기에 맞는 교육 대상자, 거기에 맞는 교육 내용, 거기에 맞는 교육 방법, 이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을 한다, 고민을 하신다. 그럼 뭘부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일단 버릴 거 먼저 찾자. 그럼 가장 먼저 버릴 게 뭐냐? 교육 인원이 적다고, 교육 훈련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넣거나, 또는 적은 인원의 교육 훈련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아예 안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이제 버려야 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택트 시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부각되는 것은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환경에서는 하자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포기하지 말자. 비대면 교육으로 접근을 해보자. 교육 방법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면 교육을 실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시킨 교육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회사 내부에 만든 교육 이수제도, 교육시간 이수제도, 교육학점 이수제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내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고요. 언택트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 꼭 필요한 교육인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이 바로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HRD 담당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실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의 인지 육성 체계 수립 방법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할 거고요. 아울러 제 블로그에도 계속 글을 연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그 블로그도 좀 방문 좀 해주시고요. 혹시 그 오늘 이야기 궁금한 거 계시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여기 그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뭐 직접적으로 댓글로 남기거나 또는 거기에 맞는 피드백으로 또 동영상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